4+1 협의체가 물론 이제 많이 보도된 측면이 이제 선거법이 많이 보도가 돼서 검찰 개혁 법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둔 상황인데 검찰이요 이를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뭐 파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이 사안도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입장은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우리가 검찰 개혁 얘기 같은 거 했을 때는 우리도 뭐 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라고 이제 사실 당시 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상황이라서 어떤 그 쟁점 사안입니까 이 사안은? 네, 이 조항의 내용은 이제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면은 수사 정보가 진행될 경우에는 착수의 사실에 대해서 공수처에 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수처에 보고를 해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하다가 이제 고위공직자에 관한 범죄 사실을 포착했다면은 그 내용을 자신들이 수사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해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이관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바로 우리가 이렇게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직자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라는 것을 보고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들어간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에 일단 입장은 원래 이 공수처 법안의 원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근데 이번에 4+1 협의 과정에서 이 조항이 신설된 부분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관한 모든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하듯이 지휘권과 독점권을 가지고 수사 기소를 독점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사의 밀행성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에 물론 이제 공수처법이 신설된 이유는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 간의 어떤 서로 간의 견제가 가장 큰 어떤 목표인 것인데 검찰 측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하게 하면 아까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공수처의 권력이 더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인 건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수사 지휘권, 그런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수사하거나 이런 사실이 있으면은 검찰한테 다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조항을 취지를 보면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검찰 측의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이 이렇게 공개 반발을 한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인 것으로 또 알려져서요. 이렇게 강경한 좀 입장 표명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검찰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정부조직법상 위냐 그런 얘기 했는데 공수처는 검찰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검찰은 정부조직법상의 기구죠. 기구이기 때문에 또 국가공무원이고요. 그렇지만 공수처는 이번에 뭐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독립된 기구로서 지금 출범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대통령이 뭐 나중에 추천된 사람을 임명하지만은 국회에서의 협의 또 검사까지도 국회 추천 몫이 있단 말이죠. 국회에서 4명인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의 견제와 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봤을 때는 국회의 동의와 합의와 협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독립된 기구란 말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부터 해서 고위공직자 그리고 검사까지 지금 검사도 제대로 수사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있나요? 내부에서 하긴 하는데 하여튼 뭐 김학의 전 차관 문제라든가 임수정 검사 문제는 뭐 딱 드러난 사실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독립된 기구로 봐야 되는 것이지 보고인지 통보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통보라고 읽었는데 보도문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는데 아직 뭐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국회에서 법률을 정해줬으면 거기서 전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전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은 그러한 정치적 논란과 정치적 영향을 필 수 있는 그런 수사는 손을 떼는 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중립으로 갈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자꾸만 예를 들면 정치인과 관련된 부분들을 수사하다 보니까는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먹고 검찰만 권한이 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은 그렇게 이관을 하는 거 완전 이관을 해서 공수처에서 알아서 하게 하고 공수처라든가 공수처장은 국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와 동의, 국회 어떤 합의 이런 부분 속에서 만들어지는 기구이기 때문에 검찰 기구하고는 상당히 다른 기구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검찰에서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뭐 화를 냈다 그러던가요? 큰 소리를 냈다 그러던가요? 하여튼 예, 그건 뭐 공개적으로 네. 반발했다고 그러는데 했습니다. 그 국회 입법과정 부분인데요. 자기 자신 국가 공무원인 것이고 국회에서 지금 논란 속에서 했는데 뭐 공수처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뭐 상당히 뭐 격앙하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예. 그 부분들이 너무나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뭐 국회에서 참조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공수처법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한 그 어떤 배경과 이런 것들 저희가 좀 짚어보고 있는데 공수처법뿐만 아니라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역시도 검찰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고 네. 이 최종적으로 이제 그 합의안 국회에서 한 거 보면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 주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검찰은 아무튼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검찰 측 주장들을 저희가 충분히 이제 말씀드린 것 같아서 두 분께 똑같은 질문 하나씩 드리고 저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서로의 의견을 입법기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검찰의 입장을 100% 국회가 합의한 거에 대해서 다 담아줄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검찰의 수정 요구나 어떤 이 반발 사항들이 어떤 합의안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뭐 한국 정치를 전망할 수는 없지만요. 예. 분명한 거는 좀 한 가지는 모든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예. 우리 검찰의 힘을 줄이거나 경찰의 힘을 더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예.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엄정하게 수사를 제대로 받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권력 불행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김학의 차관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를 봐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전제는 권력은 나눌수록 좋고 어떤 분야든 간에 해당되는 권력기관의 행사에 대해서는 다른 권력기관에 개입해가지고 상호견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이렇게 되지 않고 이것을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 혹은 공수처 어떤 특정 기관의 선악의 문제로만 보게 된다면 사실은 이 개혁을 왜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는 경찰의 수사나 검찰 수사 모두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사도 문제지만 특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불행사의 문제입니다. 예, 예. 자의적으로 수사를 뭉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꼭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해야 될 걸 안 하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같은 질문을 유 교수께 드리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수정하거나 반발한다고 해서 국회가 그 내용을 다 받아줄까요? 어떻습니까? 이미 4+1에서 합의한 것 같고요. 물론 예. 이제 오늘 내일 급작스럽게 한국당이 다시 협상에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예. 하여튼간에 무슨 뭐 임시국회를 계속해서 뭐 변칙적으로 열어서 하여튼 검경안도 다 개혁안도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예. 현재.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한다 그러면은 경찰에서 확실한 권한을 줘야죠. 근데 그것을 지금 검찰이 자꾸만 내놓으라는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지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예. 그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경찰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죠. 경찰에게 줄 수 있는 걸 확실히 주고 그다음에 검찰이 경찰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불송치 사건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럼 다시 또 재수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 뭐 국가 문제라든가 국가의 공공 문제라든가 또 경제, 선거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또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다 넘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타서 경찰도 확실히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검찰도 다른 부분에서 수사를 하고 경찰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검찰이 개입하는 이러한 토대로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지켜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유용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